자, 이제 기본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이거 2014학년도에 성대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 중간값 정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지? 중간값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수상 기본 예제 2번 페이지 30페이지. 자, 2014학년도 성대 기출문제. 자, 먼저 제시문에서는 이제 중간값 정리의 정의를 주고서 있죠. 그래서 함수 fx가 a 피해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다고 한다면, 즉 구간의 경계값이 같지 않다고 할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즉 함수값 k에 대해서, 함수값 k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의역상의 어떤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때 이 c는 a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정의역 ab 사이에. 거꾸로 얘기하면 ab 사이에 어떠한 함수값을 ab 사이에 어떠한 함수값을 fa와 fb 사이에 어떠한 함수값을 끄집어내더라도 이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다면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값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정의역상의 값이 반드시 정의역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 뜻이야. 함수가 연속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는 어떤 문제에서 등장하는 거야?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이론과 일단은 상관없이 뭐가 가능할 때? 함수가 연속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함수의 성질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지, 연속인 함수면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와 이제 해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것. 요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함수 fx가, 이거 제시문하고 지금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가 fb하고 같지 않을 때 a와 b 사이에 x1, x2가 존재해서 정의역 x1, x2 서로 같지 않은 정의역상의 x1, x2가 존재한다. 이때 어떤 x1, x2에 대해서 이 두 fx1, fx2의 함수의 곱이 함수값의 곱이 음이 되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야? 즉 x1과 x2의 함수값의 어떤 값이?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는 이 형태로 많이 쓰는 거야. 활용할 때는. 즉 해 개수로 구할 때 중간값 정리 많이 활용한다.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얘가 양의값이고 얘가 음의값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어떤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 중간에 어딘가에. 그치? 즉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물론 이 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 수 없다. 해의 개수까지 확인하려면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는 중앙대 문제 봤던, 중앙대 문제도 우리 잠깐 봤지만 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잠깐 나왔잖아. 그치? 함수에 대한 해의 개수를 나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돼. 그걸 다루는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이 중간값 정리에 관한 거예요. 자, 대신에 이거는 해의 개수는 확인할 수 없다. 해의 존재 유무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약간 유의사항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와 해의 유일성에 관한 증명. 이제 해가 유일하다는 것까지 증명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중간값 정리를 통해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중간값 정리를 통해 증명을 한 후에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된다. 함수 fx가 뭐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함수 fx가, 그쵸,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특히나 단조 증가하거나 혹은 단조 감소하는 함수 혹은 수열이라면 이때 해는 무조건 몇 개? 하나만 존재한다. 즉 줄어들지 않고 무조건 증가하거나 커지지 않고 무조건 감소하거나 이런 함수로면서 양과 음의 값을 가진다면 반드시 해는 하나밖에, 자명하게 하나밖에 지날 수 없지.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조 증가인지 단조 감소인지. 자, 그런데 보통 이 단조 증가와 함수의 단조 증가와 단조 감소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까요? 미분에서 많이 확인해. 응? 뭐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열 같은 경우엔 수열의 이제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단조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함수로 취급해서 함수에서는 미분 가지고 fx가 뭐면은 구간 내에서, AB 구간 내에서 fx가 양이면은 단조 증가, 1차의 미분 계수가 도함수가 항상 음이면은 단조 감소. 그치? 그러면 해가 몇 개 존재한다?
중간값정리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 구간 내에서 중간값정리를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만족하고 해의 개수가 이런 단조 증가수나 단조 감소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의 개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유일성에 관한 증명은 두 가지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해의 개수가 유일함을 증명하시오 하면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어 없어? 한 번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중간값 정리를 적용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그렇죠 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단조 증가함수인지 단조 감소함수를 밝히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로 구성해야 된다. 이해하겠지? 왜 증명구조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고 보면 이제 문제는 별거 아닌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문제를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이제 또 문안제의 특성에 따른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지혜감사 실전에 적용하셔야 되고 함수 fx가 뭐 해가지고 뭐 제시문 가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앞에 썼던 얘기들의 반복이고 자 이제 제시문 다와 라가 제시문 다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란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이다. 이거는 이제 2차원, 3차원 좌표평면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은 이제 제시문 라.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점 A와 지점 B는 고등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30km에 지점 A와 C는 18km의 구부러진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거리란 뭐다? 직선거리다. 자, 성균이는 지점 B를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시속 15km에 31페이지에 지점 B를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시속 15km/h의 속력으로 지점 A로 달려가고 명륜이는 성균이와 동시에 지점 C를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시속 6km/h의 속력으로 지점 A로 걸어간다. 자, 물론 이제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지점 A와 성균이 사이의 최단거리와 지점 A와 명륜이 사이의 최단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출발 후 2시간이네. 출발 후 2시간이면 누가 B에 도착할 때야? A에 도착할 때야? 성균이가 A에 도착할 때지? 그치? 성균이가 A점에 도착하기 전에 성균이와 A 사이 거리와 명륜이와 A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는 시각이 하나 이상 존재함을 설명하라. 적어도 한 번 존재함을 설명하라. 그냥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까지 갈 필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까지는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뭐만 이용하면 된다? 해가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중간값 정리. 이 함수가 연속일 거다. 일단 뭐부터 쓰는 거야? 아, 이거 어차피 중간값 정리 관련된 문제라는 게 문제 나왔잖아, 제시문에. 그치? 어떤 함수로 생각해야겠어? A점으로부터 성균이까지의 시간에 따른 거리 함수. 그치? A점으로부터 명륜이까지의 시간에 따른 거리 함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호화해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성균이의 시간에 따른 거리 함수를 A로부터의 거리 함수를 fx라 하자. ft라 하자. 그 다음에 명륜이의 시간에 따른 거리 함수를 직선거리 함수지 gt라고 하자. 우리는 뭘 증명하고 싶다?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등호로 만드는 t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중간값 정리로 증명하라는 게 문제 출제 의도라고 파악했다면 일단 뭐부터 언급해야 돼? 얘가 연속함수이고 얘도 뭐다? 얘도 연속함수이다. 그치? 이거는 자명한 거지. 그거 자명하더라도 써줘야 돼. 자, 새로운 함수, 이런 걸 이제 보조함수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함수 ht를 ft-gt라고 하자. ft-gt라고 하자.
아까 이제 쓰는 기술이 있는 거야. 실제로 적용해서 증명할 때는. 중학교에서는 이런 보조함수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요 함수 역시 무슨 함수야? 그치, 얘도 연속함수야. 중간값정을 쓰면 연속함수인 조건부터 확인해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야.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초기 조건. 거의 대부분 그래. 뭐냐면 초기 조건과 여기는 다른 거 없어. 초기 조건과 2시간 후의 조건.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즉 H0의 값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야. H0. 어떤 함수, 어떤 t에 대응되어지는 함수 값들의 곱이 부호가 반대인 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우리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증명 끝이야. 중간값 정리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제로하고 2시간 후에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여기는 F0 마이너스 G0인데 F0는 30이고 G0는 얼마야? G0는 30보다는 작지? 그치? 이때 G0는 3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죠? 그래서 전체 H0가 양이야 음이야? 그쵸, H0가 양이 되어지게 돼요. 그치? 근데 이때는 F2 마이너스 G2인데 F2는 얼마? 0이 돼버렸고 A점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G2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30보다는 작고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치? 시속 6km이기 때문에 12km밖에 안 왔으니까 전체가 15km인데. 그쵸? 그래서 30km부터는 작고 30이 그치? 30이 아니라 18km지. 18km보다는 작고 0km보다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래서 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HT가 0이 되어지는 T가 0과 2 사이에, 즉 제로와 2시간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중합정리 활용해서 식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야. 어떤 것에 대한 활용?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런다? 보조 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이런 보조 함수를 활용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까지 이건 완전히 이해해 두십시오. 이런 걸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 안 그러면 말이 길어져. 문제 풀다가 말이 길어져. 자,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 2번까지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자, 문제 2번에서는 이번에 지점 C와 지점 A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번엔 18km의 직선도로라고 하자. 직선도로를 바꿔놨어요. 아예. 18km, 그 다음에 여기는 30km. 그 다음에 얘는 시속 15km, 얘는 시속 6km. 자, 만약 이렇게 이동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동해오는 상황이 난다면, 이때 2시간 이내에 A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시각이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걸 보이시오. 요게 2번 문제야, 이번에. 네. 자, 유일성은 어떻게 보인다? 유일성은 두 단계로 나눈다. 단조 증가. 그치. 첫 번째 뭐부터 보여야 돼? 단조 증가가 나중이야. 첫 번째 앞에서 했던. 근데 이거는 굳이 다시 할 필요 있어, 없어? 다시 할 필요 없어. 그치? 1번 문제 위에서 직선도로랑 곡선도로 내에 직선도로가 포함되어지지? 그치? 경우의 수로 따지면, 집합으로 따지면.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이미 뭐가 밝혀졌다? 문제 1번에서? 그치, 존재한다. 자, 존재하는데, 단조 함수인 것만 밝혀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직접 뭘 할 수 있어? 거리 함수를 직접 쓸 수 있지? 네. 자, FT는 어떻게 쓸 수 있어? 30-15T. 그치. 30-15T. 그 다음에 GT는? 18-6T. 그래서 HT는? 12-9T. 요거 여기서 FT에서 GT 빼주면 되지? 12-9T. 자, 무슨 함수야? F'HT. H'T. 마이너스 9. 음이다. 단조 감소 끝이야. 됐지?
문제 2번의 결과와 HT가 감소함수이므로 단조 감소함수이므로 해는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주면 알 수 있다. 간단하지? 중복되는 요소를 최대한 빼버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만일 그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제 다 써야 되고. 알겠죠? 뒤에 뭐 다른 해설들 더 늘어난 해설들인데 지저분하게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쓸 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딱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일단 요 내용까지 검토하시고 내용 중에 좀 이상 있는 내용들은 뭐 질문지라든지 아니면 질문거리로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합시다.